네, 경제 현안을 쉽게 풀어보는 시간,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관세 협상은 정말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만 세부적인 게 아직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번 회담에서의 큰 변수는 뭐라고 보세요? 예, 한국과 미국 간에 있어서 외교 안보도 중요하지만 경제도 두 나라가 아주 긴밀하게 엮여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에게 윈윈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솔직하게 현안을 상의하고 또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자, 지금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 논란에서 총액 면에서 이를테면 미국은 한국에 투자를 받는데 3,500억 달러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투자하는 방법도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투자라고 해서 Foreign Direct Investive, 우리가 돈을 미국에 보내서 공장을 짓는 방법,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예. 또 하나는 미국에서 현지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할 때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는, 두 번째 안이 대출, 그다음에 세 번째 안이 보증. 누군가가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보증을 해주는데, 우리 지금 대통령실의 이 정책실장께서는 3,500억 중에서 대부분은 보증이나 대출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아니야, 보증 대출 아니야, 직접 투자야, 돈 직접 가져와야 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사석 또는 다른 공석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결국은 두 정상 간에 풀어야 될 대목이 아니겠느냐. 그다음에 3,500억을 뭐 그중에서 1,500억 달러는 조선, 그러니까 마스가 미국 조선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쓴다. 그다음에 나머지 2,500억은 트럼프가 주도해서 미국에 투자한다 이랬는데, 이 대목도 그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두 정상이 방향성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거든요. 예. 자, 이런 문제를 두 정상이 뭐 어떤 중대 타협,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미국 투자금 3,500달러 그리고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달러를 포함해서 3,500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우리가 발표했는데 네. 지금 미국은 그 우리처럼 해석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서로가 지금 다른 거죠. 예. 이것은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미국과 EU 관해서도 그냥 큰 틀에서만 합의해놓고 예. 서로가 얘기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합의점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는 찾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한국 철강이 특히 좀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실제 7월 대미 철강 수출이 26%나 급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미국이 수입 철강 제품에 부과하는 품목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린 데 이어서 최근에는 이 50% 관세 대상을 파생 상품 407종으로 확대를 하면서 수출업계 전반으로 이 관세 타격이 확산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조금 더 큰 고비가 찾아올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관세 폭탄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폭탄이 터지지는 않았더랬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말을 앞세웠고 또 관세 폭탄 때린다 해놓고 협상, 유예, 여러 가지 변칙적인 방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고 있다. 이게 제1신호가 바로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철강인데요. 네. 철강은 산업의 쌀입니다. 사실 철 없이는 현대 제조업이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그 핵심이 제조업이고,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철강을 살려야 된다. 이래서 관세 폭탄을 당초 취임하자마자 25%를 터뜨렸습니다. 25%도 어마어마한 관세율인데 예. 이걸 6월 달에 가서 50으로 더 높였습니다. 예. 50이라는 것은 우리가 10,000원어치 물건 팔면 거기서 5원, 10원 이익 남기기도 어려운데 네. 10,000원어치 50% 되는 5,000원을
세금으로 뭉뚱 따로 내라. 이것은 굉장히 큰 부담일 수 있거든요. 예. 요게 6월 달에 50%로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미국에 대한 철강 수출이 무려 26%라 급감을 해버렸습니다. 지난번에 한국과 미국이 상호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철강 문제는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예. 미국의 트럼프의 지금 관세가 투 트랙으로 하나는 상호 관세, 예. 하나는 품목 관세인데 지난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는 상호 관세를 주로 얘기했거든요. 예. 철강은 그런데 우리가 한미 FTA 협정을 오랫동안 맺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철강 관세가 그동안에 제로였습니다. 이 제로가 50%로 껑충 뛰었고 예. 자, 이 대목을 현재 협상 앞으로 스케줄에도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철강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올 수 있다. 이런데 지금 철강뿐만 아니라 자동차, 또 반도체, 의약품, 상호 관세하고는 무관한 품목별 관세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또 상호 관세는 8월 7일부터 시작했는데 요게 8월 달 통계도 아직 안 나왔거든요. 예. 이렇게 이번 하반기부터는 이제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경제의 충격, 그 충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는 관세가 너무 높으면 아예 수출 못하겠다 예. 해서 아예 수출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그 관세를 미국 수출품에 가격을 얹어서 가격을 높여서 수출하는 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한국 경제로서는 이제 트럼프 관세가 서서히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오는 상황에 있다. 사실 그런 면에서도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 경제 전략적 합의, 사실 한국과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요 서로가 이 무역을 함으로써 상호 간의 이득이 같이 떨어지는 예. 윈윈 효과가 가장 큰 겁니다. 이런 대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정말 한국이 경제 파트너로서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를 아주 뼈저리게 깨닫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예. 이번에 그 경제 사절단도 같이 많이 가잖아요. 대표적인 기업들 많이 가는데 그들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또 추가적인 투자 계획을 내놓을 수 있을까? 또 거기에는 조선업도 미국에서 굉장히 그 관심이 많은데 조선업에 대한 그 투자는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이번에 경제 사절단의 역할은 뭐가 될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비즈니스맨 출신, CEO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상회담을 할 때도 그 상대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재벌 총수들, CEO들과도 만나서 서로 현안을 주고받는 뭐 이게 하나의 관례화되어 있는데 예. 이번에 무려 한국 재계를 대표해서 16명의 재계 총수가 지금 떠났습니다. 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들르는 바람에 같은 비행기는 타고 가지 않았지만 예. 지금 워싱턴에 속속 도착하고 오늘 밤에도 같이 그 경제는 경제대로 또 모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실제로 어떤 기업이 투자하려면 기업체 총수의 의사결정, 결단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각자 재계 총수와도 개별적으로도 간단하게나마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예. 뭐 이 자리에서도 중대한 협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매우 주목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이 농산물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를 했고 이 부분을 좀 큰 성과로 꼽았었잖아요. 그럼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미국 언론 보도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같은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 관세를 의제로 혹시 올릴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난번 관세 협상 당시에 서로 발표 내용이 달랐어요. 우리는 언급조차 없었다. 농산물은 왜냐하면 우리 지금 99% 개방을 하고 있고 예. 뭐 쌀과 쇠고기에 아주 독특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미국 측에서 충분히 이해했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자기 SNS에다가 한국이 뭐 쇠고기를 개방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예. 모든 농산물을 완전 개방했다. 나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모든
모든 시장을 개방했다. 예. 이렇게 또 글을 올린 겁니다. 예. 이것은 서로 간에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좀 논쟁이 됐습니까? 진상을 밝혀라. 예. 이제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간의 회담에서 사인하자 또는 논의하자라고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대목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 뭐 농수산물 문제가 그 완전히 혁신적으로 아주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새로운 합의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해를 하는 수준에서 서로 간의 정상들이 그 현실 우리가 지금 대부분 개방돼 있고 또 그 나라마다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좀 더 방점이 찍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예. 그리고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미국의 원전을 지어달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업에 이어서 원전 사업까지 협력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성과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한전, 한수원,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모두 방미길에 올랐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 관련 내용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미 정상회담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우선 미국 조선, 미국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재건이 불가능한데 예. 중국과의 경쟁에서요. 군함도 만들어야 되는데 자력으로 만들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그렇다고 중국과 경쟁해야 되는데 중국한테 만들어달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조선에 그는 기대가 크고 바로 우리가 1,500억 달러나 투자해서 미국의 조선소 건립하겠다. 또 이미 우리 그 한화 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는 필리 조선사라고 그래서 이미 우리가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 한미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원전도요. 원전의 기초 기술, 원천 기술은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가 갖고 있어요. 예. 세계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기술만 갖고 있지 원전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 그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핵 우라늄이라든지 핵의 원천 기술을 제공하지는 않겠지만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과 한국의 원자력 어떤 제조 능력 이것이 동맹이 될 수 있어서 이게 또 하나의 마스가 자 마스가라는 게 메이크 아메리카 쉽빌딩 그레이트 어겐 미국 조선을 위대하게 이게 예. 마스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번에는 마누가 예. 그러니까 메이크 아메리카 너클리어 메이크 어겐 그레이트 어겐 예. 너클리어가 스펠링이 NU로 시작됐습니다. 예. 만드신 겁니까 직접? 제가 만든 마누가. 예. 알겠습니다. 마누가 마스카 양손에 예. 우리가 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정말 천군만마죠. 한국의 이 제조업이 사실상 자본주의 서방 세계에서는 기술 면에서는 마지막 보루이기도 하거든요. 예. 우리의 충분하게 우리의 레버리지, 네. 우리의 지렛대도 있다. 이 대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파월 의장에게 계속 금리를 낮추라고 굉장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아직 파월 의장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분위기가 바뀌는 건지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면 금리를 낮출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건지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 잭슨홀 미팅이라는 미국 와이어밍주 저 예. 산악지대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안 낮추면 예. 뭐 심지어는 어떤 연준 위원 같은 경우는 기소도 해버리고 네. 그 제롬 파월 해임시키겠다 이렇게 아주 압력을 강하게 넣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에서 금리 인하하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정책 변경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 예. 그럼 정책 변경을 검토한다면 금리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9월 달에는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미국의 물가가 높기 때문에 완전히 금리 인하 기조가 굳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예. 또 우리가 금리를 함부로 못 내리는 것은 부동산 경기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고차 방정식을 한국은행이 풀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한 경제 이슈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